한국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중형 제트 수송기를 개발할 계획이며 다양한 공중 다목적 플랫폼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5월 12일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앞으로의 군용 수송기 설계 방안을 소개하는 짧은 홍보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는 중형 제트 수송기가 등장했으며 다양한 개량 버전이 소개됐다. 현재 한국의 중형 수송기 개발에 대한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만 한국이 첨단 수송기를 만들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국형 수송기는 기존 세계의 다른 군용 수송기들과 유사한 공기역학적 설계를 따르고 있다. 상단 단일 날개와 T자형 꼬리 날개 레이아웃을 채택했고 메인 랜딩 기어는 동체 중앙 양쪽의 유선형 돌출부에 내장되어 있으며 대형 후방 데크가 설치되어 있고 고바이패스 쌍발 터보팬 엔진을 장착한다. 이러한 설계는 넓은 운송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대형 및 중형 수송기에 채택된 디자인이다. 따라서 외관도 현재 운용되고 있는 일본의 C2 군용 수송기와 우크라이나의 AN-178 군용 및 민간용 수송기와 유사하다. 지난달 AP통신은 카이 부사장의 말을 인용해 카이와 방사청은 이미 미래 다목적 수송기 개발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현재 육군과 해군, 공군은 30대의 다목적기, 70대의 수송기를 운용하고 있으며 수입 항공기를 국내 개발 항공기로 대체하고 장기로는 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군의 주요 수송기는 미국 제시 130과 유럽의 CN235이며 두 모델 모두 낡은 프로펠러 항공기이다. 이 수송기들은 기체가 노후화된 점을 제외하고도 적재 중량이나 비행속도, 비행거리 등의 방면에서 더 이상 현재의 작전 요구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렵다. 게다가 미국과 유럽에는 현재 비슷한 규모의 신규 수송기 프로젝트가 전무하다. 이에 따라 1년 전부터 카이는 약 27억 달러를 투자하여 7년 안에 한국형 수송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한국형 수송기는 다목적화되어 수송기뿐만 아니라 해상 대잠 초계기, 정찰기, 공중 급유기, 심지어 공격기, 무인기 모선, 공중 로켓 발사기까지 개발하여 하나의 플랫폼을 범용화할 계획이다. 이는 한국군의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하나의 보편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가장 놀라운 것은 카이는 한국형 수송기가 강력한 공격 능력을 갖추길 원한다는 것이다. 한국형 수송기는 날개 아래 공대공 미사일과 대함미사일 및 기타 무기를 장착하여 작전 시 다목적화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화물칸에 대량의 소형 순항 미사일과 대량의 폭탄을 탑재하여 공대지 공격을 가하고 폭격기로 변신할 수 있다. 이는 미공군이 추진하고 있는 개념이며 그보다 조금 더 개선되었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은 자주국방에 대한 의지가 매우 강하며 투자를 아끼지 않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크지 않다. 게다가 유럽과 미국으로부터 선진 항공 기술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서브 시스템 구매가 용이하며 심지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의 국가로부터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외부 여건이 좋은 편이다. 따라서 영상을 볼 때도 C130급과 비슷한 크기의 중형 수송기이며 수송 중량 30톤 이내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이는 중형 수송기 200대 이상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항공우주산업은 대형 항공기를 제작한 경험이 없고 항공기 엔진 제작이나 공기역학적 설계, 큰 사이즈의 항공 부재 가공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구매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일본은 항공기술 축적량이 한국을 훨씬 능가하지만 C2 수송기를 개발하면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또한 C2는 기체가 너무 무겁고 수송량이 적으며 서브 시스템은 매우 발전해 있지만 전체 시스템의 통합 수준은 그리 높지 않다. 카이는 먼저 내수를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시작할 생각이지만 한국 공군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미중러보다 클 수는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군용 수송기 숫자에는 한계가 있다. 수출 시장의 상황도 그리 좋지 못한데 중형 군용 수송기 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다. 따라서 한국의 수송기가 향후 날아오를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한국은 확실히 대단하다. 현재 전차, 항공기, 대포, 잠수함, 항공모함을 모두 만들 수 있다. 한국은 그냥 조립하는 것뿐이야. 노동자 1,000만 명으로 돌아가는 산업 시스템으로는 장비의 전체 시스템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한국의 조립 능력과 시스템 통합 능력은 정말 대단해. 지나치게 거창한데? 전투 폭격 수송기라니. 차는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을수록 더 많이 정복된다. 자신들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는구나. 한국의 첨단 제조업은 여전히 강하다. 한국은 만만치 않은 나라야. 과소평가하지 말 것. 중국, 한국, 터키는 최근 방위산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한 3국이다. 중국 방위산업은 강력한 대중적 지지를 받고 있으며 터키는 유럽 기술을 광범위하게 접목시키고 있음. 한국은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 굳이 살 수 있는 물건을 직접 만들려는 게 현명한 건지 잘 모르겠다. 27억 달러의 예산이면 미국 군수업체에 위탁 생산을 맡기는 게 낫겠는데? 일본 수송기를 베끼려는 거냐? 우주대국이 우주 전함을 직접 개발하면 끝인데 무슨 수송기냐? 동북아시아에는 만만한 국가가 하나도 없다. 마치 장난감 같은데 유치원 어린이들에게 어울릴 듯. 저렇게 많은 제트 드론이 들어간다니 이상한데? 자세히 보면 저 드론들 글로벌 호크임. 기내에 도라에몽을 실은 게 틀림없음. 미국이 나중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빠지게 된다면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거야. 우린 두 나라의 갈등을 잘 활용해야 한다. C-17급 수송기인데 쌍발 엔진이라고. C-130과 A-400M의 중간 버전인 듯. 한국이 자체 개발한 수송기가 필요할까? 깡즈들은 우주의 모든 것을 원한다. 한국의 착각. 중국 같은 개발도상 국가도 위니십이나 제니십을 만드는 것을 보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김치를 나를 때 사용하려는 건가? 한국은 러시아의 기술에 기대야 할 것 같다. 겨우 그 정도의 예산으로 들뜬 모습을 보니 짜증이 솟구친다.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은 전자제품 시장에서 성과를 냈고 지금은 무기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27억 달러를 써야만 숙제를 끝낼 수 있다. 한국은 면적이 얼마나 되지? 수송기를 따로 만들어야만 하나? 역시 한국은 우주국가다. 남들처럼 되고 싶은 나머지 자신의 몸집과 현주소를 헤아리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 팔리지도 않을 거고 무슨 소용이 있지?